네, 안녕하세요. 로열로더 투자 전략가 로로쌤입니다. 자, 2020년 3월 19일 목요일 퇴근길 시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공지사항 하나 알려드리겠는데요. 최근에 뭐 이렇게 로로쌤 사칭범이 등장을 해서 돌아다니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뭐 카카오톡을 통해서 먼저 뭐 연락을 드리고 한 달 넘은 것 같아요, 보니까. 연락을 드리면서 뭐 해외 종목이다, 뭐 고급 정보, 비공개 정보이다, 뭐 주가 조작을 하는 거다, 이런 불법적인 행위는 저는 일절 안 하죠.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불법적인 행위나 언행 자체를 안 합니다. 그리고 뭐 코로나 관련 마스크 뭐 급등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예언자적인 발언 하지 않습니다. 저는 어, 상식적으로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는 데이터와 근거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죠. 그리고 그래서 뭐 알고 계시면 되고, 저희는 이제 공개적으로 이제 단일 루트를 통해 문의 주시는 분들만 상담을 해드려요. 요 아이디로. 그래서 가입 상담하실 분들 요쪽으로 주셔야 되고, 상담 받아보시는 분들은 다 아십니다. 저희는 별도의 영업 직원을 채용하지 않아요. 영업 직원분들 채용하면은 가입시키려고 있는 말 없는 말 다 하는데, 저희는 그런 거 싫어서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연락을 먼저 드리지도 않아요. 여러분들이 저희한테 문의하시지 않는 이상 먼저 이렇게 계속 컨택을 해서 연락드리고 그러지 않아요. 귀찮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건 알고 계시고요. 그리고 제가 아니라 저희 실장님이 만약에 상담을 하신다 해도, 저희 증권사 강연에 오신 분들은 저 다 만나 보셨죠? 그런 것처럼 제가 회사와 함께 한다는 거 확인하실 수 있도록 유선상으로 목소리 다 확인시켜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칭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뭐 현혹되거나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저희 피해도 피해지만, 이 2차, 3차 피해자분들이 생겨서 이제 투자 원칙과 기준이 없는 분들한테 이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도 강력하게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알고 계시고요. 뭐 저희 구독자분들, 뭐 상담하시는 분들이 항상 말씀하시는 게, 뭐 실력은 뭐 당연히 기본 아니겠느냐. 근데 장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게 말 바뀌는 게 하나도 없고, 앞에 영상 뭐 한 달치만 쭉 보셔도 되겠죠. 뭐 6개월치 보시면 더 좋고, 제가 항상 뭐 성실하고 정직하게 하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서 신뢰가 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앞으로도 지금처럼 꾸준하게 초심을 잃지 않고 진행할 테니, 여러분들 요 주의하시고, 저희 쪽에 문의하는 루트는 요 단일 루트 요거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 알고 계세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추가적인 피해자가 없으셨으면 합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서 오늘 미증시가 전일 이렇게 아래 꼬리 달고 이렇게 반등이 나와서, 그동안은 급락이 나오면은 보시면 알겠지만 다 그냥 종가가 저가예요. 종가까지 그냥 쭉 밀어내렸죠. 이쪽에도 보시면 종가까지 쭉 밀어내렸단 말이에요. 급락이 나오면은 항상 이게 반복이 됐어요. 올라온다 여기서도 종가까지 밀어내렸단 말이에요. 약간 반등 나오는 듯 하다가 다음날 또 종가까지. 아래 꼬리라는 게 잘 달리지 않는 시장이었어요. 양봉이 나오는 시장 빼고는, 굉장한 호재가 나오지 않는 이상. 그런데 전일 같은 경우에는 이 가능성을 좀 만들지 않느냐, 이런 뭐 심리적인 안정 같은 게 좀 오는 듯해 보였는데, 우리 시장은 오늘도 썩 좋진 않았습니다. 그러니 뭐 22에서 유럽에서 이제 1035조 채권 매입 프로그램 쪽으로 해서 경기 부양을 하고 있죠. 그래서 시장 안정화를 꾀하고 있고, 그리고 좋은, 이건 우리나라에는 긍정적인 게, 이 연준이 통화수합 체결했죠. 600억 달러. 그래서 요거는 좀 의미가 좀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호주, 뉴질랜드, 브라질, 멕시코 중앙은행 쪽, 그리고 싱가포르, 죄송합니다. 싱가포르 통화청이랑도 동시에 통화수합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되면은 이제 달러 유동성 부분에 대해서 과거에 좀 문제가 생겨서, 특히 미국에서 이제 시작된 금융위기, 리먼브라더스 파산한 사건이 있었죠. 모기지론에서 시작된 이 2008년도에, 이때 문제가 됐었던 이 달러 이제 유동성 부분에 대해서 미리 선제적 조치를 취해 놓은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조치는 굉장히 많이 취했죠. 지금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뭐 연준 뭐 다 해가지고 각국이 금리 인하를 통해서 이제 유동성을 강화하고, 그것도 베이비 스텝 0.25%씩이 아니고 우리나라도 0.5%포인트를 인하했고, 연준 같은 경우는 0.5에다가 1%까지
그래서 총 1.5% 포인트를 인하하면서 아예 제로 금리로 이제 붙여버렸죠. 일본이랑 뭐 그 유럽이야 뭐 기존부터 뭐 제로 금리였고 마이너스 금리 뭐 나오고 있었고, 그래서 금리 정책 먼저 강력하게 조치를 취했고, 그리고 미국에서 국가 비상사태 선포하고, 그리고 CP 기업 어음도 매입하고, 뭐 이런 부분에 다 이제 부양책이랑 부양책은 웬만한 건 다 나오고 있어요. 계속 시장이 원하는 거를 다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통화 수합까지 뭐 체결을 하고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서야 금리 인하, 이번 주에 금리 인하하고 그리고 추경까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국에서 경기부양책 뭐 열심히 펼치고 있다.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서 펼치고 있고, 이거는 순수하게 이제 전염병 하나만으로 나온 상황은 아니죠. 이건 과거부터 이어져 온 상황이고, 트럼프의 사실적으로 따지면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에서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됐을 수도 있어요. 물론 이 전부터도 경제가 그렇게 좋진 않았어요. 경제는 안 좋았지만 보호무역주의 하면서 전 세계 글로벌 이제 경제가 좀 더 경색이 됐죠. 그러다 보니 작년에 미중 무역 전쟁이 이게 생각보다 길어졌어요. 이러다 보니 글로벌 경기가 안 좋고 중국 경기가 안 좋아졌는데, 여기서 중국에서 시작된 전염병이죠. 거기에 이제 각국에서 뭐 스포츠라던가 뭐 여러 가지 뭐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제한하고 있고, 뭐 떠도는 풍문에 의하면 뭐 뉴욕을 어, 뉴욕 부분도 이제 좀 뭐 폐쇄한다 이런 얘기까지도 돌고 있어서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도는 거는 이거는 뭐 실제인지 뭐 찌라시인지 좀 더 확인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저기 이제 여행 금지 제한 조치도 트럼프가 발언을 하고, 계속 말씀드리는 게 트럼프가 조금 한 발 먼저 이렇게 나오면은 빠르게 해결되는 것도 있을 텐데, 우려감을 먼저 종식시킬 수 있는 것들이 나올 수 있는데, 항상 위기를 먼저 만들고 기자회견을 하면은 해결책 없이 지금 위기다 이런 얘기를 먼저 해요. 그리고 나서 이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음 날 정도에 보통 해결책을 바로 내놓죠. 해결책이 하루 만에 나오지는 않아요. 그러면은 해결책을 마련해 놓고 위기를 먼저 발표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증시는 트럼프 쪽에서 좀 고의적으로 좀 만드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저게 왜 저렇게까지 하는지 저로서는 저 큰 뜻을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어느 정도까지라면 모르겠는데 좀 과도했죠, 이번에는. 거기에 유가 같은 경우도 사우디랑 러시아랑 이렇게 싸우게 된 배경에는 당연히 미국의 셰일유, 셰일가스 쪽이 문제가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미국이 지금 세계 1위 생산량이 됐다라는 것은 사우디랑 러시아가 오펙, 비오펙이 이렇게 함께 감산 조치를 취하면서 이제 유가를 안정화시키고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유가를 좀 반등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었는데, 앞으로 조금 가보면은 이런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유가가 60달러를 넘어갈 듯 하면은 미국에서 이제 셰일유 때문에 또 내려오고, 감산 조치 취해가지고 또 올라갈 만하면 또 내리고, 심지어 유가가 이 원유가 많이 사용되려면은 경기가 활성화가 돼야 되는데, 미중 무역 전쟁이 일어난 것도 사실 따지고 보면은 트럼프가 일으킨 거죠. 그러니 이제 미운 거죠. 특히 러시아 입장에서는 우방도 아니죠. 사우디야 뭐 한 배를 탄 몸이다라고 했을 텐데,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제 우방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그럼 150만 배럴 더 감산하자라는 오펙의 제안을 이제 거절을 한 거죠. 그러면서 사우디가 때는 이때다 라고 해서, 야, 미국도 저렇게 증산하는데 그럼 우리도 증산할란다. 다 같이 뭐 유가 가격 인하하고 다 같이 죽자. 우리는 그냥 증산해가지고 어떻게든 먹고 살아볼란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사우디가. 미국 셰일유 같은 경우는 단가가 좀 높기 때문에 니네 이렇게 가격 떨어지면 못 버티겠지. 우린 증산해가지고 우리는 먹고 살란다라고 사우디가 발언을 해버렸고, 러시아도 여기에 응대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해결을 하려면은 미국이 중재를 나서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미국도 같이 좀 어느 정도 이 유가 부분에선 참여를 해야지, 사우디랑 러시아에만 이렇게 딱 떠넘겨 놓으면은 쉽지 않다. 그래서 계속 말씀드린 게 미국이 참여해야 되고 트럼프가 어느 정도 좀 중재를 해야 되고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유가 부분도 좀 안정이 필요하고,
코로나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지만 미국하고 유럽은 이제 시작이라서 시작 단계고 이제 좀 확산되는 단계라서 그런 거지. 중국이랑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국 같은 경우는 지금 확산율이 이제 정점 찍고 내려가서 이제 점점 줄어들고 있는 구간이죠.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좀 조심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중국하고 우리나라에 테스트 해본 것들이 많이 있죠, 지금. 방역 부분하고 그리고 이제 백신 부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뭐 코로나 뭐 완벽한 코로나 치료제가 나올 수는 없겠죠, 당연히 바로는. 뭐 아직 임상 단계도 많이 남았고 근데 임시 조치를 취해 가지고 임상을 그냥 뭐 현재 아픈 사람들한테 투여를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항바이러스성 쪽으로 해서 이제 바이러스가 뭐 퍼져나가는 걸 좀 억제하고 그래서 자체적으로 좀 치유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치료제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치료 가능성이 있는 거고 억제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완벽한 치료제는 없어요. 메르스 치료제 아직도 안 나왔다고 말씀드렸죠. 임상하는 게 완벽하게 끝나는 게 그렇게 쉬운 것도 아니고 우리 신약 개발 기업들만 봐도 최소 9년에서 뭐 15년 정도는 걸리잖아요. 20년 걸리는 기업들도 있고. 네, 어떻게 그렇게 빠르게 하겠습니까? 이거를 뭐 특수한 상황이라서 뭐 패스트트랙이랑 뭐 여러 가지 정책을 다 지원을 해주더라도 당장 백신이 나오지는 않아요. 그러면은 한번 이렇게 휙슉 휩쓸고 지나간 다음에 잠잠해지는 걸 기다리는 건데 각국에서 이제 말씀드렸듯이 뭐 축구나 뭐 농구나 뭐 이런 뭐 스포츠 행사들도 다 지금 잠정적 중단을 해놓은 상태고 이게 좀 잠잠해지면 다시 시작하던지 한다라고 하죠. 뭐 보니까 뭐 유럽의 그 우리나라에서 뭐 석현준 선수라고 프랑스에 나가 있는데 그 선수도 코로나 걸렸다는데 잘 뭐 치료되고 있다라는 뭐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뭐 치사율은 낮은데 치사율이 낮기 때문에 확산율이 좀 높아서 문제가 좀 되고 있고 이게 글로벌 경기 침체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지금 현재 좀 어렵게 흘러가고 있다 증시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적으로 방어해주는 주체가 없어서 더 밀리는 게 좀 큽니다. 보시면은 수급적으로 외국인들이 뭐 지금도 뭐 1조 뭐 3천억 이렇게 매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코스닥 주식 엄청나게 매도하는 거 아니죠. 오히려 사고 있죠. 근데 과하게 코스닥이 더 밀리죠. 이거는 투매성 움직임이 나오는 것과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용했던 이제 레버리지 매매 이것만 사용 안 해도 된다고 했죠. 신용이나 이제 스탁론이나 이런 물량이 빠져나오는 이제 혼납하는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저점 부근에서는 이제 연기금이 좀 들어와야 되는데 연기금이 지난번에 한번 쓱 들어오려다가 다시 내뺐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이제 뭐 중가부분까지 이렇게 오니까 마지막에 이제 조금 연기금이 이제 오후장이랑 해서 좀 들어오고는 있습니다. 이게 좀 꾸준해야 돼요. 연기금이 계속 시장을 좀 방어해주는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무 때나 방어하는 게 아니고 떨어지는 칼날 그냥 잡으라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좀 이제 하락이 정체돼 있고 공포 구간에 진입해서 공포 정도는 받아줄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런 시장에 이제 숨기는 역할을 잘 못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 이제 조금 더 어렵게 흘러가는 겁니다. 시장이. 그리고 밀릴 구간에서 오늘 같은 경우도 아시아 증시에서 우리나라가 제일 먼저 급락을 시작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건 공포로 밀린 거예요. 공포로. 밀리면 다 같이 밀려야 정상이에요. 아시아 증시가 글로벌 증시에 이제 뭐 경기에 대한 불안감 이런 부분이면 코로나에 대한 불안감, 뭐 유가에 대한 불안감 같이 밀리는 게 정상이에요. 같이. 그런데 우리나라가 먼저 밀리고 나머지가 이제 끌고 내려온 형국이 됐죠. 이거는 공포 심리에 의해서 심리적인 부분에 의해서 음, 뭐 먼저 밀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심리 안정이 중요한데 미국에서 그러다 보니 트럼프가 이제 뭐 헬리콥터 머니 얘기를 하고 있죠. 이게 뭐냐면은 어, 그, 그 미국의 이제 경제학자죠. 밀턴 프리드먼이 뭐 제시한 건데 제가 과거에도 밀턴 프리드먼의 뭐 화폐 경제학 같은 책은 읽어보시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정부가 헬리콥터를 타고 이렇게 가면서 돈을 이렇게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뭐 밑에서 이제 돈을 받겠죠. 돈을 뿌려놓으면 누군가는 받겠죠. 그래서 하늘에서 돈을 뿌리듯이 시장에 돈을 집어넣어서 직접적인 돈을 집어넣어서 경기를 부양한다는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정부가 국민들 개인에게 현금을 나눠준다라는 의미였어요. 근데 이게 뭐
지금 같은 경우에는 현금을 받은 다음에 사용을 해야 의미가 있는데 특히 일본처럼 이렇게 꽁꽁 쟁여놓거나 하면 의미가 별로 없어지죠. 그러다 보니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발언 정도는 나왔습니다. 헬리콥터 머니까지 얘기가 나올 정도예요. 지금 이 정도로. 그러니까 경기 부양책의 끝판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코로나19 테스크포스 기자회견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급여세이나 당연히 이것도 방법이다. 근데 이것도 시간이 걸린다. 금리 인하도 마찬가지죠. 시간이 좀 걸린다. 근데 이거보다 빠른 방법은 그리고 더 정확하게 돈을 푸는 방법은 국민한테 직접 현금을 쥐어주는 방안이다. 뭐 이렇게 해서 헬리콥터 머니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까지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은 돈이 풀렸으니까 물가가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의 소득이 막 늘어났어요. 그냥 공짜로. 여러분들이 뭐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씩 더 매달 더 받는단 말이에요. 그냥 공짜로. 한번 받았어요. 그러면은 물가가 당연히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작용들이 있어서 어떻게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근데 그 정도까지 생각을 하고 있다. 경기부양책은 내놓을 수 있는 건 다 내놓겠다라는 정도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저렇게 헬리콥터 머니 과거에 이제 미국 금융위기 2008년에 있었을 때 이때 벤 버냉키 의장이 이때 연준 의장이죠. 벤 버냉키 의장이 엄청나게 돈을 풀어서 양적 완화로 해서 이 부분을 이제 경기를 부양하고 했었는데 이 당시에도 헬리콥터 머니를 강화하자고 주장했었습니다. 그래서 요건 뭐 참고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되고 밀턴 프리드먼의 화폐경제학 같은 경우는 한번 읽어보실 만해요. 책은. 그래서 뭐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뭐 관심 가져 보시고요. 과거에도 몇 번 말씀드렸죠. 화폐경제학. 자, 오늘 수급 보면은 말씀드렸죠. 코스닥 뭐 팔지도 않았어요. 외국인들이 오히려 샀죠. 근데도 그냥 내려가는 거예요. 그냥 공포 심리에 의해서 내려가는 겁니다. 외국인들이 코스피 주식 매도하는 것도 어느 정도는 조금씩은 줄어들고는 있죠. 지금 뭐 매일 조 단위로 매도하는 거 아니죠. 그리고 선물 같은 경우는 바닥권에서 계속 지금 매집을 하고 있죠. 이 정도 매집을 하고 있으면은 지난달에 이제 매도했던 부분은 싹 정리를 한 결과 정도는 나오고 이제 추가적으로 그러면은 기존에 있던 롤오버 물량 돼 있던 선물 매수가 다시 등장을 하겠죠. 신규 매수도 있고 기존에 매도했던 그러니까 기존 하락 포지션을 청산하고 상승 포지션을 구축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요거는 아직도 좀 시간이 좀 남아 있으니까 선물은 그래서 단기는 아니지만 3개월 안에 상승에 대한 뭐 이런 모멘텀을 만들 수 있다. 이게 유지될 경우입니다. 유지될 경우에는 만들 수 있다 보시면 되고 자 옵션 동향 같은 경우는 콜옵션은 이렇게 뭐 매수가 나와도 매수 같은 경우 매수는 버려도 되는데 매도는 무시할 수가 없다라고 했어요. 천문학적인 금액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풋옵션 매도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당장 뭐 오늘 하루 내일 뭐 이게 아니더라도 이 4월 같은 경우는 제 기억으로 4월 9일 정도로 해서 만기일이 굉장히 빠릅니다. 4월은. 그래서 만기일 안에 적어도 1800에서 1830 정도 적어도 요 정도 현재 수급만 보면은 요 정도까지는 1800 이상, 1830 정도 좀 과하게 올라가면 1900 이상까지도 가능성은 있는데 이렇게 반등이 나와야 되는 수급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거를 환매를 하려면은 매도했던 거를 다시 환수를 하려면 이거를 엄청 천문학적인 금액이 들어가게끔 계속 매일매일 증가시키고 있죠. 그러니까 뭐 하루하루를 보기보다는 4월 9일 요 만기일까지만 놓고 보면은 충분히 뭐 반등은 나온다. 만약에 중간에 포지션이 조금 바뀌어서 약간 목표치가 낮아진다고 해도 지금 구간에서 1700 이상 정도는 당연히 나올 거고 저는 한 1800에서 1830 요 정도까지는 현재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조금 더 세게 나오면 1900에서 1950까지 여기까지 나오는 건 지금 같은 경우는 뭐 꿈의 지수대죠. 1950이 바로 나온다는 지금 것은. 근데 일단 반등이 이렇게까지만 한번 나와도 여러분들이 숨통이 한번 트일 거예요. 그럼 요 구간에서 주도주 보유하신 분들 이 중에서도 이제 후발주를 보유했다거나 좀 약한 종목을 보유하고 있다. 수급 동향이나 이런 게 좀 다르다 하시는 분들은 그때 정리를 하고 현금화를 좀 해가지고 상황을 봐서 주도주 계열 그리고 성장주 계열 쪽으로 교체를 하는 게 유리하다. 이 개념을 여러분들이 체크하고 가시면 됩니다. 이것만 알고 가시면 돼요. 이게 하루짜리냐 이틀짜리냐 뭐 일주일짜리냐 이 차이인 거예요. 지금 이 구간은 원래 내려올 구간은 아닌데 심리적으로 밀린 구간이기 때문에 뭐
고민되고 고통스럽고 지금 뭐 굉장히 뭐 마음이 불편한 구간인 건 당연하죠.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뭐 저희도 잠을 못 잘 정도로 뭐 불편한 구간인데 요게 말씀드렸듯이 이런 시장을 방어해줘야 되는 주체들이 아직 활동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공포 심리가 조금 완화되고 각국의 경기부양책은 이미 나왔고 분명히 돈이 풀리면은 경제에 영향을 미친단 말이죠. 그럼 그렇게 돼서 이제 돈으로라도 이제 증시가 이렇게 부양이 된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단기적이라도 그럼 여러분들이 빠져나올 공간 정도는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심하실 것까지는 없을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중요한 건 그거 같아요. 이번에 이렇게 올라온 다음에 뭐 이중바닥성 움직임이 나오든지 한 다음에 그 후에 경기부양책으로 이제 돈이 풀렸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한번 수익 낼 구간은 나올 텐데 그 뒤에 부작용이 있느냐 아니면 이 부분을 최소화해 가지고 돈을 풀었던 돈을 회수할 수 있냐 이런 부분이 좀 관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뒤가 문제인 거지 그 뒤에 대한 문제점을 생각해야 되는 거지 이 부분은 현재 나오는 부양책으로 코로나 이슈라든가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는 해소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유가 부분이 해소돼야 돼요. 코로나가 문제가 된 건 맞지만 더 중요한 건 지금 유가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단기적으로라면 이슈로 볼 수 있겠지만 장기화가 되면 안 돼요. 그리고 이 유가가 말씀드렸듯이 사우디랑 러시아랑 미국이랑 뭐 다 대선이니 뭐 왕위 계승이니 뭐 이런 거 걸려 있단 말이에요. 정치적으로 지금 이용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강한 미국 주장한 것처럼 난 강한 러시아 이렇게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유가 부분에서만큼은 사우디가 주도한다. 뭐 이런 부분이 나와야 된다. 사우디는 이제 뭐 유가 생산량으로 먹고 사는 국가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서로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중재점이 좀 4월 초든 이렇게 나와줘야 되는데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정치적인 성향 때문에 이제 4월에 될런지 그건 봐야 되는데 그 안에 그거만 좀 유가만 좀 잘 처리돼도 지금은 한시름 놓을 수 있는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코로나는 지나가는 이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일 힘든 구간이고 어려운 구간이지만 이 부분만 잘 버텨내시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언제 이런 구간이 나올지 예상 밖의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는 구간이 언제 나올지는 뭐 예언자도 아니고 다 알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말씀드리는 게 레버리지 매매만 안 하시면 돼요. 상승 구간에서 레버리지 매매만 안 하시면 돼요. 저희도 회원 가입하시는 분들한테 신용 스탁론 이쪽은 금지입니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레버리지 매매만 안 하시면 돼요. 이것도 사실 써야 되는 타이밍들이 있어요. 근데 거의 없어요. 거의 없는데 써야 되는 타이밍들이 뭐 몇 년에 한 번, 뭐 10년에 한 번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럴 때 노려서 사용하시는 거고 평소에는 쓰면 안 되는 겁니다. 습관되면은 저거는 돈을 내가 물어줘야 되는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레버리지만 사용하지 않으면 된다. 이 개념만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체크하시고 지금 수급은 언제든지 반등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수급이 꾸준히 형성되고 있어요. 하루 이틀 나온 게 아니고 지난주 후반부터 만기일부터 해가지고 계속 형성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등이 나온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의심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중간중간에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면서 이제 공포 심리가 좀 잦아들었을 때 반등이 나오면은 그 구간에서 잘 대응하는 게 중요하다. 요 개념만 잘 생각하고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각국에서 경기부양책 잘 나오고 있으니까 뭐 잘 이겨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조금만 더 힘내시고요. 여기서 조금 지나면은 말씀드렸듯이 언제 이랬냐는 듯이 굉장히 힘든 구간은 맞아요. 이렇게까지 급락하면서 이렇게 밀리는 거는 거의 없는 일인데 뭐 매우 드문 경험을 한번 했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리고 반등 나왔을 때 잘 대응하셔서 그리고 수익 전환하셔서 연말에는 또 좋은 올해는 위기도 있었지만 그 위기를 이겨내면서 이제 좀 좋은 시장이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웃으면서 우리가 불이웃돕게 할 수 있는 시장이 오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물러갑니다.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댓글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고요. 영상 잘 참고해서 모두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